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온라인 입설 마지막 시간이네요. 13회차에 들어갑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입의 이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12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려고 하는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렇다면 나의 전략은 뭐라고요? 3년 동안 대학을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 역량이 있어야 그 역량을 보고,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은 창의성이 정말 뛰어나네? 졸업한 이후에 이 창의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 드러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학생부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꼭 강조드립니다. 뭐라고요?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학별로 우수함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학별로 우수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별로 우수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선발하는 기준도 다 다르겠죠. 어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선발 기준은 다른 대학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발 기준이 다르니까. 다시 평가 요소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가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학종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차이가 나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긴 한데, 그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공통의 분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만 확실하면 우리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예를 봅시다. 서울대학교는 학업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서울대학교는 지적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 성취가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호기심이 있어야겠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는 상당히 많은 대학이 선택하고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다. 고려대학교는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자기개발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거죠. 연세대학교와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네요. 연세대학교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세부 항목에 자기개발 의지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자기개발 의지의 세부 항목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여줘야 할 건, 주요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발전 가능성을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조금 독특한 대학이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평가 요소를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주도성,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세 번째 창의적 사고, 네 번째 소통 및 협업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고가 학생부에 없으면 한양대학교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평가 요소가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가 학생부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한양대학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 요소예요. 다른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항상 가장 심각한 오해가 뭐냐면, 학업 역량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그렇죠 선생님, 내신이 정말 중요하죠. 우와! 공부 안 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내신이 중요하죠 선생님. 근데 대학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학은 뭐라고 하냐면, 학업을 충실히, 어디에서의 학업을요? 대학에서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이 아니에요. 대학에서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기초요.
고등학교 정말 1등급, 2등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런 기초적인 수학 능력 가지고 있나?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신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은 떨어지고 내신 2등급은 붙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에서도요. 같은 학교에서 내신이 낮은 학생이 붙고 내신이 높은 학생이 떨어지는 것도 학종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요?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객관식 한 문제 더 맞췄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오해를 좀 씻어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제대로 된 학업 역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학업 역량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건 전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물론 이 말이 내신이 낮아도 무조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에 대한 그 맹신, 신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치더라도 울고 불고 대학 떨어져 나는 대학 못 가. 막 난 정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거든요. 아니 중간고사 못 쳤으면 기말고사 잘 치고 기말고사 또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면 1학기 2학기 때 절치부심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면 되잖아요. 왜요? 자꾸 평균을 생각하거든요. 5개 학기 평균. 근데 어떤 대학도 5개 학기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것.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학생부에 기록되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그걸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한 거 말고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한 거. 이 두 가지가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것. 그걸 가지고 있는 학생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거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적 호기심. 배우려고 하는 욕망.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에 대한 오해 좀 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성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뽑힌다. 그런 학생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그 다음에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적으로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면 이거요. 세 번째 거. 수업이나 교과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해서 그걸 학생부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이 진짜 심각한 오해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대학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요. 지원 전공, 가로치고 뭐라고요? 계열. 그러니까 대학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역량도 중요한데 그걸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어불문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불어불문과 관련된 활동 뭐 있어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 없어요. 지원 전공. 그럼 내가 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요. 프랑스어는 그나마 좀 있다고 치고 러시아어 배우고 싶어요. 농문학과 갈 거예요. 러시아어 지원 전공 없어요. 고등학교에 그런 전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열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최대 40과목. 근데 대학의 학과는 수백 개. 전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공적 합성? 그거 되게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학종에 대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왜요? 전공적 합성이 아니거든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계열적 합성입니다. 이걸 아냐 모르냐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 저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계열적 합성이라고 읽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열에 맞는 역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계열과 관련해서 지원 전공 가로치고 계열에 대한 흥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많아요. 학생부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잠재력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부에 기록된 이야기들 대학 교수가 믿어줄까요? 아니요. 잘 안 믿습니다. 왜요? 모든 학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된 내용만 믿어줍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때 무조건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아니라 증명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네 번째 거야. 맞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잠재력이 있는 거지.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 벽을 뚫으려고 노력했던 학생,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개요별 지원자 및 합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서울시립대 학생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일반고만 들고 왔습니다. 일반고 지원자 평균 2.63, 자연 2.57. 일반고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 2.24, 2.27. 이거 서울시립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요. 선생님 보세요. 2점대가 나오잖아요. 벌써 텄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착각. 왜요? 이건 평균의 함정. 평균의 오류. 왜요? 서울시립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1등급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볼까요? 전체로 쭉 봤더니 서울시립대학교 지원한 계열별 지원자의 합격에 지원한 학생들은 8등급, 내신 8등급까지 서울시립대를 지원했지만 합격한 학생들은요 5.2등급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5.2등급 일반고 내신을 가지고 있는 5.2등급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립대를 합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당연하죠. 어떻게?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략들을 적용한 학생. 선생님도 보내봤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얼마든지 가능. 다만 포인트는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 13개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길은 확실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등학교 생활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원하면서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